내가 무슨 배우야 미친 거지 하고 포기했죠 이제. 예, 그러고 이제 재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필이면은 그 버스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 딱 내리는데 연극 단원모집 포스터가 딱 있어요. 그 내 시선에 높이 딱. 정말 이렇게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나는 뭐지? 아니,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백상 때인가? 대단하신 분이. 저는 멋있게 하고 상을 받고 그럼요. 하고, 제가 그때 사회 봤었잖아요. 네, 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오라고 음식물 쓰레기 백상에서 갖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자, 우리 이선미 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 연기 경력이 한 25년 되는 베테랑입니다. 무려 연극을 40여 편 하셨고요. 영화도 한 20여 편 하셨고 드라마도 30여 편 하셨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5년 만에 첫 주연작을 하셨어요. 이야, 한 방으로 그냥 힐링 캠프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딱 섭외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네. 뭐 광고 하나 좀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안 했어요. 왜? 라고 아니 내가 거기 나가도 되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부산에 있으니까 뭐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뭐 몰랐고 뭐 제 하는 역할이 그렇게 관심 받는지 사실 잘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었었어요 한번.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힐링 캠프란 프로에 나갈 자격이 되냐 그러니까 네, 매니저가 뭐라고 해요? 된다 그러죠 매니저니까. 매니저니까.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집에서 다시 보기를 했죠. 이렇게. 근데 뭐 대단한 분들도 나오시더라고. 네. 그러다가 마침 딱 보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윤재문이라고. 아, 저 친구 정도면은 나도 나갈만하다. 주인공이 되게 좋긴 좋은데 이 좋은 걸 하기까지에 정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실제로 맨 처음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분들이 어떻습니까? 배우라는 게 소질이 보이잖아요, 어릴 때. 네. 전혀 그런 소질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전혀 그런 소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하겠다고. 연기를 해보겠다니까 이게 이제 환장하죠, 그게. 그래가지고 원서를 썼죠, 고3 때. 썼는데 교무실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상상도 못하는 내가 연극영화 가서 배우가 되겠다니까 아주 개방신을 줬어요. 야, 네 얼굴을 봐라! 뭐 이러면서? 얼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게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지간한 동네에서 배우가 되겠다 해야 되지 봉화 시골애가 배우가 되겠다니까 황당한 거죠, 선생님. 아, 그 후에 교장 선생님이 낯선 교장 선생님이 전화 와서 모교를 빈대고 있다고 좋아. 신문 기사 보시고. 그렇게 그래도 네. 계속 원서를 썼네요. 굽히지 않고. 원서 써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죠, 청량리에서. 그때 아버지가 서울 계셨었어요, 전 시골에 있고. 아버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냉면 먹자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먹여놓고 시작하겠다 말씀이시죠. 원서 썼냐 그러더라고. 네. 썼다고. 대학교? 네, 썼다고. 보시더라고요. 냉면 한 젓가락 뜨는데 원서를 푹푹 찢어버려요. 냉면 입에 물고 당황해가지고 제가.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반대하셨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보시는 걸. 어릴 때, 아기 때 영화를 주말의 명화를 안 보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던 영화인데 그 내가 배우를 하겠다니까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만 내가 봐도 네가 너는 아니다.
공부 좀 더 해서 좋은 대학 다시 가라. 여행 가라면서 돈 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해외책을 그죠? 마음 정리해라. 이렇게 막 반대를 하면 웬만하면 포기하거든요. 그때 포기했어요. 그때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때 내가 무슨 배우야 미친 거지 하고 포기했죠 이제. 예, 그러고 이제 재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재수 도중에 그 영주에 이제 소백산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철쭉제를 해요. 철쭉제 놀러 갔다가 네. 하필이면은 그 버스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 딱 내리는데 연극 단원모지 포스터가 딱 있어요. 그 내 시선의 높이에 딱.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보는데 연극 뭐 연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 시골에 이런 게 있었나? 예, 그 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극단에서 단원 모집입니까? 예, 극단 단원모지. 이거를 해볼까? 이거는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가슴속에 잊었던 뭔가가 이렇게 예. 쫙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대본도 섹스피어 4대 비극 말고도 있고 시골 쓰는데 희곡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들 선배들 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 이거 완전 새로운 세계인 거죠. 진짜 신세계가 열려요. 예, 이건 뭐 그러니까 맨날 쫓아다닌 거예요. 독서실에 안 들어가고 맨날 술 먹는데 쫓아가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고 집에다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죠. 아 이야기 안 이야기 했어요? 안 하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으로 여행 갈 건 가고 연극 갈 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워크숍 공연을 하게 됐고 엄마가 우연히 독서실에 왔는데 보니까 독서실 사감하는 아가씨가 나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정치에 대해. 쟤는 공부를 하는 거 본 적이 없고 밤에 맨날 셔터 들고 들어오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추궁을 한 거죠. 너 뭐 하냐 요즘에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어나고 워크숍 공연을 한다. 그게 이제 아버지 기획이 돼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고모들 모이고 해가지고 저 방에 가둬놓고 돌아가면서 면담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요거까지만 할게. 이거 어차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군대 간다. 군대 갔다 와서 할게. 그래 정리를 하고 그 공연을 했어요. 하고 이제 군대를 가는 거죠. 대학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첫 무대에 서셨을 때 느낌이 기억이 나세요? 어렵게 나죠. 하게 되신 거잖아요. 나죠. 첫 대사도 기억나고. 정말요? 네. 어떤 대사였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이게 첫 대사였어요. 네, 그걸 하루 종일 어찌나 헤매고 다니던지 어? 피곤하군요. 안 해? 아 알지. 전공했어. 유튜브하면 유명하죠. 영화과 연극.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막 이렇게 내려올 때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내가 이걸 버티게 한 어떤 뭔지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살에 잠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군대 생활 내내 이 가슴 속에 이렇게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딱 제대로 일주일 있다가 저녁 가방에 옷 챙겨가지고 돈 7만 원 들고 대구를 내려가서 연극을 시작한 거죠. 연극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럼 그 진짜 왜 대구에서 연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 말은 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배우 생활을 해도 될 텐데 왜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그것도 극단에서 10년 정도 활동하셨죠? 네.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시골에서 봤던 대구 연극 그 지역 연극은 거의 게임이 안 됐거든요. 저희 시골에서 하던 연극. 그죠. 그러니까 거기 역시 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주에서 예. 대구로 진출을 했으니까. 예. 그때 영주에서 연극하다가 이제 어떤 연출자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대구로 와라. 오면은 담배값하고 밥은 먹여줄게. 그래서 내려왔어요. 예. 그 잠은 그냥 극장에서 자고 밥은 안 먹여주셨어요.
그냥 당신 먹을 때 옆에 가서 끼어서 그냥 대충 얻어 먹어야 되지. 근데 담뱃값 죽게 했던 연출 선생님이 이렇게 쪽방 같은 그런 데를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방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창문이 요만한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리는 창문, 모기장이 없었어요. 여름에는 그걸 열어놓으면 모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선풍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가재도구도 없었어요. 대본 하나, 그 선생님 주신 커피포트 하나, 요렇게. 몇 번 울었어요, 그 방에서 비계 붙들고. 네. 배가 고파가지고. 어유 배가 고파서요. 네, 진짜 배고팠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선배나 있거나 뭐 친구나 해서 친구도 없는 상황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어디 비빌 언덕이 아무데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극단에서 라면 먹거나 국수를 먹으면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수 있는데 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하루는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커피 프리미엄 있더라. 커피 프리미엄. 그것도 이제 그 선생님이 주신 거죠 옛날에. 커피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 커피 프림을 이렇게 타가지고 마가린 먹던 조각을 녹여가지고 설탕을 부어가지고 한 컵 만들어갖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게 아마 내 생에 먹었던 최악의 음식이었던. 근데 그다음 그게 이제 절박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떡볶이 국물 뭐 1,000원어치 사면은 아줌마한테 국물 많이 주세요. 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떡볶이 몇 개 없고 국물 마시고 밤새도록 속 쓰려가지고 그랬고. 근데 이게 할 얘기가 없죠. 연극 배우 나오면 맨날 이런 얘기 해야 되고. 근데 입을 것도 못 입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극을 계속해서 많이 또 행복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행복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만약에 네가 고등학교 돌아가서 연극 다시 할 거냐면 저는 연극 배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기술 배우고 싶어요. 기술. 고등학교 돌아가면요? 무슨 기술 배우고 싶으신데요? 아니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나사를 바꿔서 조립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술. 기술. 연기는 왜? 연기는 이게 어디가 고장 난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막연한 것 같아요. 혼자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 대구 연극판 시절에 누구 만났다면서요? 지금의 아내분을 예.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만나게 그게 되신 거예요? 대구에서 만났습니까? 예. 그게 사실 그 첫인상은 저희 집사를 별로 안 좋았거든 제가. 왜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네. 아니 재수 대가지가 없었어요. 없었군요. 좀 재수 대가지가 없었어요. 없었군요. 예. 재수 없었어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아내 첫인상에 재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정말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왜 재수가 없으셨어요? 행동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머나 감싸주려고 그래도. 잘난 척을 좀 해서. 느낌이? 비혼소란 연극 이상우 선생님 연출할 때 안무자가 필요했었어요. 안무자요? 예, 춤 네. 짜주는. 그때 이제 알고 있었던 안무 선생님의 제자였었는데 당돌하시죠? 저희 사무실에 극단 사무실에 와서 뭘 이렇게 부탁한 게 있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앞뒤 전후 사정 이야기를 안 하고 내놔라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첫인상을 안 좋았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연을 계속 보더라고요. 공연하는데 와서 뭐 체크해주고 뭐 제가 약간 다쳤을 때 걱정해주고 전화가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예. 전화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아내는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저희 집사람도 물었는데 제 인상이 좋지 않았대요. 거지 같았다고. 거지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저는 뭐 이렇게 극장에서 한 3일씩 안 나오고 극장 안에서만 그냥 먹고 자고 할 때였었어요. 맨발로 다니고
막 셋업하고 이럴 때. 맨발로요? 예, 씻지도 않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네네. 몇 번 전화가 계속 오길래 아 이게 안무비를 달라 그러는구나. 네. 아니 왜 그 전에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아, 저기요. 그 아내분 얘기하고 근데 과거를 물어보십니까? 그거 참 답답하네 정말. 아니 왜냐면 보통 눈치를 채시잖아요. 아 이거 근데 몰라요. 일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안 했어. 그거 참 궁지에 뭡니까? 아, 그러니까 네, 네. 그 전화가 와서. 무용 안무비를 달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예, 아 이게 안무비 줄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했고 그다음에서는 안무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대충 제 선에서 이제 이야기해서 뭐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식사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밥으로 때우시라고. 예,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자주 연락해도 되겠냐고. 어머나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어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자주 연락해라 그랬죠. 그때는 안무비 안 좀 되려고? 눈치를 채셨어요? 그럼 그 정도는 눈치챘죠. 관심은 본인은 없으시고요. 저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고 그랬었죠. 안무비는 어떻게 됐어요? 안 좋죠. 아니 못 준다고 얘기했어요? 네, 못 준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구나. 야,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시다가. 예, 제가 이제 연애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은 최소한 3년 이상 난 못한다. 난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건 아예 결혼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연애 시작할 때. 뭔 배짱으로 그렇게. 아니 그게 배짱이 아니죠. 결정이 아니라 뭐 그런 그럼요. 혼자 형편이 안 하겠다고 되니까. 생각했는데 뭐. 예. 끌린다 끌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게 끌립니까? 끌려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한 1년 연애하고 나서 이제 슬슬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아내 집사람이. 주시면 예. 집에 인사 안 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근데 결혼 못 한다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끌려 더 끌려. 네. 돈인데 나이 차가 얼마나 나죠? 4살요. 4살. 예. 능력도 있으시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집사람은 좀 이렇게 좀 리더십이 강하고 좀 맺고 끊고가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었었어요. 그 결혼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가 들면서 까짓 거 그러면 결혼하자 하는데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당신 좀 날 도와줘야 된다. 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네 식구들한테 다 얘기해라. 충격을 좀 완화해라.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얼마를 벌고 앞으로 내가 뭘 할 거고 뭘 할 거다. 그런 얘기 미리 해라. 그런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슬슬 흘리기 시작하죠 집에. 장인 장모한테 이런 사람인데 배우인데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이 노하우는 제 지금도 연구하는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는. 잘 먹히는군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트 하던 날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먼지 뒤집어쓰고 처갓집 앞에 있는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머리 약간 덜 마른 상태에서 사업박스 하나 사고 처갓집을 찾아간 거죠. 양복 딱 입고. 예, 양복 이렇게 챙겨 같은 거 입고 갈아입고. 가니까 뭐 딴 거 안 물으시더라고요. 뭐 굶기게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멋지시다. 장인어른께서. 예, 그랬죠. 굶기게 하겠습니까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바로 굶겼죠. 근데 이제 그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애긴 갖지 말자 한 번에. 또 걸려요? 네? 또 걸려요? 화가 나네요. 이제는. 이게 우리 형편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일 때 아기를 갖자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 섭섭하셨을 것 아니, 같아요. 그 집사람은- 얘기까지는. 아니 뭐 처음에 그 방 하나 원룸에서 결혼 생활 시작했으니까 그 방 얻을 돈도 없어갖고 겨우겨우 마련하고 했었던 돈인데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아기가 생긴 거죠 바로. 그러지 말자 그래놓고. 안 굶기겠다 그러고 굶기고 네. 애기 갖지 말자 그래놓고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 만들고. 네. 야 참.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진짜 아기 가졌다는 얘기 듣고 정말 등에 식은땀 났었어요. 처음이었어요.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게 겁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결혼까지 한 것도 정말
큰 부담인데 오래 애까지. 넘친다 이런 생각. 예, 예. 또 너무 막막하니까 앞으로. 예, 예. 정말. 그러고 이제 집사람이 아기를 가지면서 예고 이제 수업을 못 나가게 되면서 그만두고 그러면서 많이 좀 힘들어졌죠. 아내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생활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다가 한 분이 그만두시면 생활비가 좀 예, 부족한가요? 예. 그래도 뭐 그럭저럭 살만했었는데 뭐 근근히 제가 이제 서울을 올라오면서 이제 일이 없어진 거죠. 제 벌이가. 그러니까 야, 그 혼자 서울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 예. 아내분이랑 예, 아기는? 집사람은 예, 되고 있고. 그 뭐 지방에서 시작했지만은 그 한 35 정도면 배우로서 내가 뭔가 한번 이 승부를 봐야 될 때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게 대학로는 그 지방에 있는 우리한테는 메이저니까 메이저 무대니까 메이저 리그거든요. 집사람한테는 한번 가보고 싶다 서울에. 한 번은. 너무 슬프다 내용이. 네. 스토리 자체가 예. 막 60년대, 50년대 얘기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그 네. 상황이 예. 근데 35이면 예. 너무 늦게 상경했어요. 조금 늦었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서울 상경이 18살. 아무리 늦어도 30대 밑으로 서울에 상경하거든요. 35살에 서울에 상경한 것은 사실은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뭘 믿고 올라와? 그것도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30대 중반에 그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예, 맞네. 뭐 예,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예. 왜냐면 저는 좀 절박했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배우로 살아야 되는데 아하. 이게 3년만 버티자. 내 집사람한테 약속해 3년은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기 꿈을 위해서 뭐 가족들 너무 고생시키고 너무 이기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제일 미안했습니까? 그게 장인어른이 충고하시듯이 그게 네네네. 그게 미안했을 거 아닙니까? 늘 미안하죠 집사람한테. 근데 그 뭐 제가 서울 연극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10만 원을 늘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아기는 되고 있고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10만 원을 내가 집사람한테 받아갔어요. 아 들으신 게 아니고 받아갔어요? 예, 일주일에 받아갔어요. 10만 원씩. 예. 잠깐만 이 사람 정말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네. 지길래 네. 10만 원 들고 뭘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아 내가 10만 원 받아왔다는 얘기. 예, 그게 내 차비 왔다 갔다 이 차비 서울 와서 이제 버스 카드비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그거 딱 쓰면 10만 원이 끝이었었어요. 일주일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걸 받아갈 때가 늘 미안했고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끝나고 내려갈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어. 고속버스를. 그것도 이제 가끔 돈 없으면은 일반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동대구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요. 택시비 드니까. 걷다 보면 첫 버스가 와요. 저희 집이 시지동이었었거든요. 아 시지동. 예. 까지 얼마나 얼마나 그 굉장히 멀어요. 얼마나 걸어가신 거예요? 시지동이면은 제가 알아요. 굉장히 멉니다. 예. 한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몇 시간 가죠. 몇 시간 가죠 시지동이면은. 올 때는 KTX 타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좀 늦게 오고 싶어서. KTX는 빨리 오니까 서울까지. 집에서 좀 더 늦게 있다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에 조금 더 머물고 예. 싶으셔서. 그 아이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한 4살인가. 4살. 4살 귀여울 텐데. 애기 분유값은 누가 그럼? 집사람이 다 해결했고 제가 이제 개런티 받으면 보내주고. 아, 연극 개런티. 그래서 용돈을 타셨구나. 예,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택시나 대리를 하려고 이제 핸드폰에 대리기사 번호하고 그다음에 택시기사 모집 번호하고 늘 가지고 다녔죠. 이건 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생활비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뭐가 안 돼 있으면은 뭐 돈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근데 직접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뭐 계속 뭐가 생기고 해서 그래요.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월세 살던 집에서 보증 이제 나가라 된 거죠. 집을 나가라 됐고. 월세가 너무 미리 슬프다. 밀려서. 아니 난 그런 건 아니고. 슬프지 않아요? 이거 봐 서울의 달 같아. 그냥 저다 앉아가지고 너무 처참하잖아. 근데 하체는 너무 튼튼하고. 너 맨날 그러니까. 하체는 너무 튼튼하고. 힐링 캠프 그러니까 나오신 분 중에 제일 불쌍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스토리가. 그러구나. 아니 괜찮아요. 이게 사실 이런 얘기를 네. 연극 배우들 나오면 다 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또 많은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진행력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후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아요, 살고 알아요. 있는 거 네. 그럼 가끔 카드 돌리기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고. 네. 웃으면서도 좀 슬프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딴 데로. 집이 팔린다 해서. 그때 저희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짜리 보증금이었는데 1,500짜리로 간 거예요. 500만 원을 생활비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집을 집사람이 계약을 하고 저는 그날 공연 마치고 내려간 거죠. 네. 도착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2층이었는데 입구부터가 조금 심상찮아요. 그 전에 살던 집보다. 이게 왜냐면 월세는 전세든 500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크죠. 마음을 약간 살짝 더 먹고 뭔가 이제 좀 밝게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계단 힘차게 일부러 탁탁탁탁 올라가서 문을 똑똑하니까 소리가 안 나죠. 문을 삐걱 여니까 집사람 싱크대를 닦고 있더라고요. 이제 집사람이 등 돌리고 있고 네. 나 왔어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나 왔다니까 그러니까 안 돌아보더라고. 그래. 야, 집 넓네 뭐 그 전보다가 좋네. 오히려 이제 네, 네. 더 그죠. 예. 괜찮네 뭐. 집사람이 안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 좀 보고 그래야지 하는데 돌아보는데 그 싱크대 닦으면서 그렇게 울었나 봐요. 눈이 퉁퉁 보이더라고. 네. 그때가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가 가장 집사람한테 미안했던. 굉장히 이제 그 울었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화났겠죠. 그 전에 집은 좀 깨끗하고 괜찮았었는데 낡은 집으로 오니까 딱딱딱딱. 속상하고. 좀 많이 기름때 묻은 낡은 싱크대를 닦고 있는데 화났겠죠. 예. 그래도 집사람이 자기 연극 그만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같으면 당장 그만둬!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물었어요, 집사람한테. 당신 나 뭐 믿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네. 뭐 그냥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뭔가 자신이 좀 생겼을 때네요. 네, 그죠. 예. 아니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자기는 지금 겪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은 힘들었죠. 집사람이. 그렇죠. 지금 뭐 쉽게 얘기하지만 네, 과정은 힘들었었고 그런 딸한테는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미안했던 거는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하고 나니까 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딸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를 사줄 형편이 안 됐던 거지. 또 해필 또 애가 또 고기를 좋아했을까? 부모 속도 모르고 또 고기를 좋아. 소고기? 한우에? 뭐 안 가리는데요. 그때는 뭐 있는 대로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1,500원짜리 그 대패 삼겹살 사다가 이거 쭉쭉 갈아주는 거? 그거 먹일 때 좀 애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안하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서울에 안 오고 네. 대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마한 장사하시면서 연극해도 되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죠?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뭐 되려고 올라온 거예요? 이 배우로서 나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 그러니까 어떤 큰 무대에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체크하고 싶은 거, 네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잘 버티고 잘 되면은 내 후배들한테 되고 있는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네.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사명감 같은. 네, 저는 메이드 인 대구거든요. 제 연기는 왜냐하면 제가 연극을 시작한 데도 거기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수련을 했고 네네. 이것이 서울 와서 서울 배우들하고 부딪혔을 때 어떨까? 촌티나지 않을까? 아하. 이거 아무래도 이게 메이저 표가 아니라 지방 표인데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만약에 통한다면 그들에게 거부감이 안 주어진다면 대구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해서 수련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희망도 주고. 네.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배들한테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끝까지 해라. 예. 그 얘기할 수 사실 있습니까? 솔직히 있습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면 배우 안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무턱대고 희망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 솔직한 얘기로요. 예. 배우가 어떤 명성을 얻고 네네. 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하는 건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많이 작용해요. 네네네. 예, 저도 운이 좋은 그렇죠. 케이스였던 것 부정할 수는 같고. 없는. 예. 근데 운 전에 뒤에 칼을 연락이 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운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운이라는 게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 배우는 제 생각에 좀 미련하게 좀 지치지 말고 네네. 소같이 묵묵하게 칼 열심히 갈고 네네. 언제든 한번 나한테 와라. 내가 한번 단칼에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그게 지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조급해지고 그러면은 금방 지쳐버려요. 3년 만에 뜨면 인기가 3년 가고 10년 만에 뜨면 10년 가고 25년 만에 떴기 때문에 인기가 앞으로도 25년은 더 갈 겁니다. 네. 아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는 오랫동안 배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네. 그 로봇 소리에서 그 실종된 딸을 10년 동안 찾아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형님도 따님이 계시고 그게 자꾸 이렇게 좀 밀착 연관이 돼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요번에는 좀 어떠셨나요? 그 되게 뭐 제 가족이나 제 주위에 누구를 상상하면서 연기를 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딱 저희가 딸이 이제 사춘기고 또 영화 속에서 그 딸하고 갈등이 있던 시기가 딸의 사춘기 시기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또 안 하려는데 연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 애를 이렇게 대입해서 상상했던 기억이 나요. 요번에는 좀 특히나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었군요. 네. 형님도 여기 배우를 하시면서 되게 질투나는 배우가 혹시 있나요? 아, 어떻게 쟤는 저렇게 얘기 잘할까? 막 이런. 많죠. 어. 네. 선배 중에는 뭐 강호영, 뭐 최민희 선배님 뭐 이런 분들은 네. 거의 뭐 아이고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의 배우들이고 후배들 중에는 뭐 조지웅 씨 같은 경우 보면은 아 옛날부터 저 배우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지금 뭐 언급하신 분들이 다 지금 뭐 최고의 배우들이니까 네. 당연히 뭐. 그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어린 배우들도 보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저 나이 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 어떻게 저러지? 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나는 뭐지? 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죠, 집에서. 슬퍼지네요. 어느 순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다시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이걸 하라면 저는 이걸 안 해요. 이 일을. 그냥 단순한 거 하고 싶어요. 그냥 정직한 거. 근데 왜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지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도 돌이켜보니까 그 질투, 나에 대한 불만족, 예. 이번에 못한 걸 다음에 좀 잘해봐야지 하는 욕심,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많은 작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배우시니까. 절권도 체육관이나 할 걸. 왜 배우의 세계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이런 생각. 아 진짜 힘드세요? 전 힘들어요 배우가. 저도 힘들어요 사실. 그 영화에서 리서치 조사, 영국에서 리서치 조사했는데 제일 수명이 짧은 직업군 중에 1위가 영화 배우인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네. 이게 흥행 당락이 일하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도 그렇거든요. 요리도 어떤 그 넘어가기 전까지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매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그냥 열리거든. 연기도 마찬가지. 그게 어릴 때 지금까지의 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 나를 알아가는 거. 작년에 그 공작으로 네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이제 네. 밟으셨는데 그때 아내분께서 동행을 하셨다고. 네네. 우리 아내분께서는 사랑스러운 진짜로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뿌듯하고 뭐 이런 많은 감정이 들으셨을 텐데 그땐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했었어요. 좋아하시고. 좋아했었고 거기는 이렇게 레드카펫을 입장하려면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타이를 해야 되고 예. 자켓을 입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치마를 잘 안 입는 네. 사람인데 그 옷을 사러 한 일주일을 가서 그 입고 막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하긴 평소에 드레스 입을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작 영화는 틀었는데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고생할 때 한결같이 든든하게 옆에서 버팀목이 돼줘서 그런진 몰라도 아직도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죄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왜요? 왜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작아지는지. 사모님한테 대단하신 분인데. 분명히 저는 작년이었나 백상 때인가 대단하신 분인데. TV로 방송이 되니까 저는 멋있게 하고 상을 받고 수상을 그럼요. 하고, 제가 그때 사회 봤었잖아요. 네, 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오라고 음식물 쓰레기. 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백상에서 바꿔 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도 하던 건 계속 하라고. 네, 그래서 남자가 할 건 해야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시 나가면서 아니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것을 동시에 그냥 가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렇죠. 순간. 근데 또 상도 처음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으시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조금 나오고 특히 이제 드라마 미생을 통해서 네네. 뭔가 확 붐업이 됐잖아요. 맞아. 그 다음부터 이제 장인 장모 혹은 아내분 굉장히 행복해하셨을 것 반응은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제가 어려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크게 바뀌신 건 없어요. 예, 그게 아 근데 속으로는 되게 그러시겠죠,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그리고 장인께서는 저희 집에를 신혼 때 결혼하고 집들이 할 때 한 번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왜요? 어떤 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가한 딸 집에 안 가는 게 그냥 그 사위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배려하는 마음. 믿음이 오는 거지. 믿은 거지. 얼마 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때 마음이 좀 새로웠었어요. 기분이 좀 이렇게 그렇지. 묘하고 이렇게 아버님께 이렇게 방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이렇게 살아요 할 때 또 아버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집을 둘러볼 때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있죠, 있죠. 자랑스러우시겠지. 잘하셔야겠어요. 예예. 만약에 딸이 배우를 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걸 아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저희 집사람은 무용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일찌감치 무용은 안 된다고. 나는 그건 되지 않냐 이렇게 자기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이성민 씨는 본인이 딸 바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 뭐 농담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전생에 원수였구나 확실히. 예, 내가 무슨 빚을 져갖고 얘한테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옷 벗은 거 정도는 치울 수 있는 나이인데 안 치우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옷을 내가 치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건 분명히 내가 뭔가 전생에 이 아이한테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지점에서 좀 딸바보인 게 확실한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따님 자랑도 좀 하나 해주세요. 저희 아이요 건강합니다. 해줘요. 건강히. 사실 그게 진짜 최고인데. 뭐 아무리 뭐 소리를 질러도 까딱까딱